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텐 예민수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동안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미국 증시가 오르는 시나리오가 나타났고요. 4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이 좀 안 열린 게 속상할 정도였는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강하게 올라갑니다. 물론 또 고민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정말 강하게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냐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미국의 지표도 봐야 되고 여러 정황이 있지만 우리 장세는 어쨌든 반등이 좀 나온다고 봐야겠죠. 오늘도 물론 이제 올라오면 차익 매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도 좀 출렁출렁하다가 다시 강세 전환했는데 반등 장세라고 보고 과연 누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역시 반도체, IT가 중심에 서 있고요. 진단키트라든지 여행, 위드 코로나 쪽이 있고 역시 많이 떨어진 쪽이 낙폭과대주, 금융주 이런 게 오늘 오르는데요. 그중에 이제 누가 반등 장세를 주도할지를 조금 더 오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1% 후반에서 출발했다가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놀란 가슴이기 때문에요. 낙폭이 조금 줄었다가 지금은 다시 2%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은 2,720, 코스닥은 2.7% 급등하면서 896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반등, 아직도 남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공감10 첫 코너, 잠금 해제로 출발하겠습니다. 잠금 해제입니다. 나아진 분위기로 2월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더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저희 잠금 해제 시간 통해서 그 종목들의 비밀들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분은 주식시장의 효도르 챔피언이죠. 김종혜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과 특징주들 흐름 보면서 전략 챙기고 잠금 해제 종목까지 이어갈게요. 이 시각 특징 종목군들입니다. 사실 오늘 거의 모든 종목을 특징주로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죠. 퀄컴, 또 AMD, 마이크론 등의 종목이 밤사이 뉴욕장에서 모두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장도 일단 시장과 함께 가고 있죠. SK하이닉스 4.5% 상승세, 배당 관련한 이슈부터 해서 실적 기대까지 함께 맞물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수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5% 가까운 상승 시현 중이네요. 32만 5천 원 현재가 이어가고요. 진단키트주 1월 달에 정말 강했죠. 이 섹터는 휴마시스 1월에만 70% 정도 올랐는데 오늘 13% 정도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젠텍도 1월에 한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추가 더 보탭니다. 20% 이상 지금 올라가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게임주도 보죠.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수 많이 사들이고 있는 쪽이 게임 섹터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는 거의 매수 상위권에 거의 다 게임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메이드 1월에 정말 많이 밀렸었죠. 오늘장 6% 정도 올라갑니다. 네오위즈, 조이시티, 컴투스,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까지 오늘 모두 빨간불입니다. 엔터주 보겠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오늘 출발 대비 상승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많이 밀렸었기 때문이죠. 증권가에서도 다음 달부터는 모멘텀이 참 많은 종목군이다. 쌀 때 사보자라는 의견이 주인데요. SM, YG엔터, JYP엔터, 디어유까지 올라가는 모습 포착됩니다. 자, 반면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입니다. 1% 정도 밀려나고 있는데요. 다만 장 출발한 직후에는 5%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다가 지금 낙폭 줄였습니다.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된 영향 받아가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등 역시나 6일 그리고 10일경에 의무 보유 물량 풀리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종목 얘기 먼저 나눠볼까 싶은데 진단키트주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확진자 수 엄청 늘어나면서 이 검사 체계가 오늘부터 또 바뀌게 됩니다. 진단키트주 좀 보는 시선을 달리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호재를 반영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개장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죠. 언제 오미크론이 정점을 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해외 사례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 것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물론 우리 아직 정점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과연 이들 종목이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또 진단 키트가 계속 물량이 계속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후 보유 뭐 이런 관점을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는 거죠.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세가 흔들릴 때는 빠르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그 정점이 지금 오지는 않은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만한 전략인 것 같아요. 다음 종목으로는 네이버입니다. 요즘 김종효 위원님한테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바닥 잡는 기계인가? 라는 얘기할 만큼 연초 들어서 뭐 LG 디스플레이, LG화학 그리고 네이버까지도 1월 27일에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 지금 상당수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수익이 났는데 오늘 장도 올라갑니다. 네이버 한번 에이스 차원에서 얘기해 주세요. 네이버는 뭐 저점을 제가 맞춘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운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지금 네이버 핵심 포인트는 비용이 증가하는데 네. 그 비용이 증가하는 것만큼 올해 과연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뭐 배당도 더 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제가 보는 올해 네이버 핵심 포인트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 성장과 매출 성장이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다면 올해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만약에 그걸 보여주지 못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네. 물론 우리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는 결국 올해 늘어나는 비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조정 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현재 구간에서 오늘 좀 급등한다고 해서 추세 반전이 왔다. 이제부터는 상승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는 판단이죠. 그러니까 최근의 반등은 말 그대로 낙폭과대에 따른 기계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한쪽 방향으로 이끌었던 소위 공매도가 됐든 아니면 일방적인 매도 포지션을 조금 줄이는 단계에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조금 이어질 수 있으나 추세적인 반등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점점 비중을 조정 시 늘려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뭐 되도록이면 35만 원 아래권에서 조금씩 비중을 늘리시는 것이 장기적인 어떤 수익률을 위해서는 좋은 관점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잠시의 반등으로 인해서 지나친 환호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35만 원권 아래권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네이버 취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열어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장주로 가는 성장통 견딜 이유 있을까? 성장톤을 좀 세게 앓고 있는 종목이긴 하죠.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바이오젠 지분 인수.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분 전체를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전달이 됐습니다. 보통 뭐 이런 거 인수한다 그러면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납부하냐? 그럼 이거 인수해가지고 걔네랑 사이 멀어지는 거 아니냐? 뭐 혹은 앞으로 뭐가 좋아지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좀 따라붙잖아요. 네, 뭐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죠. 일단 회계 이슈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지분 전체를 인수하게 되면 일단 회계 이슈에서 벗어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따라오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꽤 큰 돈이기 때문에 네. 이 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젠 때문에 그동안 충돌 이슈로 인해서 신약 개발에 상대적으로 몰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바이오젠과 관계를 끊으면 이제부터는 신약 쪽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거냐라는 이슈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중요한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주느냐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CMO의 최고 강자로서의 해당 종목의 밸류에이션과 신약을 개발하는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매출 규모라든지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가 달라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는 향후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방향을 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답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왔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젠의 지분을 다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출발점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혹은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모두 주목해 볼 만한 타이밍이 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어떤 그림을 그려가느냐에 따라서 해당 종목의 투자 매력이 늘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점, 그래서 변곡점에 왔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학생 때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쓸 때는 내 돈 쓰는 거긴 하는데 부모님 눈치도 보지만 이제 직접 돈 벌고 쓰면 이제 자유롭게 쓰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쓰느냐가 또 앞으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번에 이 지분을 다 인수했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그 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유상증자가 그 지분 인수를 위해 이뤄지는 건가요? 시설 투자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미 1조 이상의 4공장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규 시설 투자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정 부분의 현금을 만들어준다라는 관점에서 현금도 못 만들면서 신약 투자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캐시카우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추가 투자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뭐 주가를 보시면 정점 친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점 부근에서는 약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의 3주의 유상증자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뭐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현재 좋지 않은 시장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 호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시설 투자를 쓰면서 삼성전자에 뭔가 앞으로 방향성에 긍정적인 제시점을 준다면,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네. 이거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아까 변곡점에 왔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 두 번째로 이 시설 투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사람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줬던 것은 CMO 부분에서의 굉장히 빠른 성장과 그다음에 압도적인 능력을 밸류에이션에서 그만큼 준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인한 기계적인 물량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부담이 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나쁘게만 봐야 될까?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낙폭과대에 대한 반작용,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 포인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 기대되게 예고를 넘겨주셨어요. 가면 바이오 대장주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증권가 오늘 나온 리포트 보니까 삼성증권이긴 합니다만 목표가 100만 원, 뭐 지금에서 한 35% 정도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 우리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정말 삼바춤을 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인가 싶을 만큼 지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겪었는데 얼마 아랫단에서 사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 PB 차트를 보시면 고점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최고점이 지금 PB 기준으로 12배에서 10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그냥 CMO 종목이라고 보긴 어렵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단순하게 CMO 종목이라면 아무리 뭐 1등 종목이고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을 구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뭐 물론 백신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쏠림이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추가적인 시설 투자와 유상증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킹 밸류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좀 과해 보였던 밸류에이션 자체가 유상증자는 증시 수급으로 볼 때 물량이 증가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반대로 자산을 늘려줌으로써 PB를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익을 좀 제대로 내고 시설 투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더해준다면 이 종목이 갖는 부담은 지금 이렇게 너무 역사적 밸류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부담을 일부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 이 종목의 지금 뭐 현재 주가가
과연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제시한 뭐 100만 원 정도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상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나 일정 부분의 주가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부여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된다고 하면 저는 올해 뭐 글로벌 바이오주 그다음에 우리나라 바이오주도 일정 부분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1차적인 목표가는 80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목표가를 가게 되면 여기서 팔아라가 아니고 목표가가 1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소 목표치라는 것이고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가를 우리가 이제 보통 달성해야 될 어떤 목표가라고 한정 짓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됐을 때 그 조건에 맞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든 펀더멘탈적으로든 85만 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은 시장이 안정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종목의 여러 가지 이슈를 잘 녹이게 되면 그 정도의 가격까지 회복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80만 원 중반대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오늘 위원님의 이야기가 상당히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 80만 원 중반대 일단 85만 원으로 놓고 저희 보겠습니다. 이후 이익 실현이 아니라 이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 라인을 설정하는 시간 저희 가져볼게요.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뉴스가 뜨면 장바구니 비워라. 한 2조 원에 달할 정도의 또 K9 자주포 수출 관련한 이슈가 들려왔는데 요즘 방위산업 관련해서 뭐 이거저거 자꾸 수주 따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또 관심을 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출 모멘텀 이제부터 시작인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 뭐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이긴 합니다만 지금 준비되고 있는 모멘텀이 지금 앞전에 나와 있던 K9 자주포도 이집트에서 달성을 했죠. 2조 네. 정도의 수출 규모를 달성을 했는데 뭐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다른 나라에도 추가적인 수출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도 뭐 비오복합이라든지 천공 투어 관련된 수주도 지금 LIG 넥슨만 한 것이 아니라 동사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력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지역적인 분쟁이 늘어가면서 그다음에 이 무기 체계도 4세대로 점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규 무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 그것도 이제는 뭐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의 수출도 일부 예상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 카이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수출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전반적으로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시점인데 수출이 늘면 무언가 변화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화 디펜스,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한화 디펜스의 수출액과 이익률이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닥 수준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2조 수주를 했고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남아 있다면 결국 올해 수주를 하면 할수록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올해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변화의 포인트들이 포착되는 종목들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와 얘기 나눴었던 카이 같은 경우도 본업에 대한 얘기 나눠봤었잖아요. 두 번째 포인트가 그겁니다. 본업 개선 요소 충분한 것인가? 그때도 항공기 관련해서 뭐 수주 얘기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지금 이제 제조업 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하나 솔루션 밑에 이제 쭈루룩,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쭈루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하나 테크윈도 있고, 네. 하나 뭐 디펜스도 있고, 따로 상장되어 있기 전에만 하나 시스템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에어로스페이스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잉과 에어버스가 이제부터 수주와 인도를 서서히 늘리려고 하는 시도 올해부터는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잉도 에어버스도 추가적으로 수주와 인도가 모두 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카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익률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라고 하는 모멘텀도 있고
기본적으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항공 부분에서의 매출, 항공기 부품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완전체, 비행체 자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출을 늘리고 이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이미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이 종목 관련해서 단기적인 목표가 얼마요 이런 거보다는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추가될 것인가를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포인트 가면 미비한 호재 선반영인데 이게 한국말이 참 어려운 게 호재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반영된 게 미비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좀 판단할 수 있지 네. 않을까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이 분명히 긍정적인 수출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본업 쪽에서도 개선된 요소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걸 전부 반영하면서 이제 역사적 밸류를 상단으로 이미 날려버린 상황이라면 우리가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뭔가 불안할 때 최고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주가가 비교적 올랐다고는 하지만 밸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비싼 시점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뭐 PB 0.8배 정도의 수준, 뭐 PE 관점에서도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B와 ROE 두 가지로 본 매트릭스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출이 늘어나면 이익률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ROE가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PB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 종목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금 저평가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익률의 증가에 따른 PB의 증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다만 그 업사이드가 과거 역사적 고점에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또 업사이드가 아주 크진 않아요. 여기서 뭐 네. 2배 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그렇게 크게 잡을 수는 없지만 올해 수출 모멘텀이 증가하고 본업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PB 한 뭐 1.2배에서 1.6배 사이 뭐 1.4배 정도로 봤을 때는 한 5만 원대 중후반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목표가로 보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만 돼도 사실 뭐 넉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워낙 기존에 많이 떨어져 있던 종목에서 변화 포인트들이 보이면 목표가 산정을 좀 높게 해주셨던 만큼 이 종목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존보다는 목표가 뭐 상단 여지를 조금은 적게 잡아주셨습니다. 그 포인트들 좀 잘 잡아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김종효의 잔금 해제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이 내용들 곱씹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